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건 바로 공모주 소식이죠. 기관 데이터가 매우 잘 나왔다고 하는데 빠르게 보고 그리고 또 다른 경제 소식도 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노랭이를 통해서 보신 분들도 이미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정리를 하자면은 일단 무조건 청약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기본 정보만 쓱 보도록 할게요. 청약일은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상장 예정은 7월 14일 금요일, 최소 청약 금액은 10주 기준 17만원, 그리고 기관 결과가 어땠나 봤더니 1811대 1. 이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거죠. 의무 합격이 무려 59.2%가 나왔습니다. 진짜 대박이죠. 그래서 이걸 보니까 알맥이라는 친구가 딱 떠오르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 여러분들 알맥 받으신 분들은 진짜 큰 수익, 기본 10만원에 가까운 수익을 거뒀을 것 같은데, 하지만 저를 비롯한 못 받으신 분들 정말 많지 않겠습니까? 힐이 또 못 받아서 지난주에 분명 손가락만 빨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지만, 그런데 요 친구 필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균등 배정 물량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30만 주가 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경쟁률이 나올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야, 이거는 한 주는 받겠다 라는 이야기는 당연히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요 친구의 공모가는 34,000원으로 확정이 되었는데, 더블만 된다고 하더라도 치킨 한 마리 가격이 그냥 훌쩍 넘고, 혹시나 따따블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3배의 가격까지 간다면 한 6만원이 넘는 수익 아니겠습니까? 그것만 해도 대박이다 라는 이야기 당연히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필에너지 청약을 무조건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청약 안 하면은 다른 거는 그냥 당연히 청약을 못하는 그 정도의 데이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계좌 플러스,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이제 LG 엔솔, 카카오뱅크 그런 거 할 때 만들어놨던 가족들의 계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계좌도 총동원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길이 또 이미 저희 누나랑 그 다음에 엄마, 아빠, 매형 그리고 저의 조카 계좌까지도 총동원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공모주 소식 빠르게 끝내보도록 하고 이제는 또 경제 소식 봐야겠죠. 일단 미국부터 보도록 할게요. 미국 증시 더 오른다. 어제 뉴욕 증시는 또다시 상승하고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은 휴장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왼쪽 차트 보시면은 야, 이거 더 간다 라는 이야기 분명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 상승이 계속될 것이다 라는 낙관적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BOA는 한 가지 데이터를 가져왔다고 하는데요. 과거에 지수가 하락한 그 다음 해,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지수가 하락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상반기에 지수가 상승하면은 올해 1분기 어땠죠? 맞습니다. 강한 상승이 나왔죠. 그러면은 하반기에도 상승할 확률이 무려 86%나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거는 과거 데이터라서 이번에는 다를 수 있고, 설령 이대로 흘러간다고 하더라도 14%는 하락했기 때문에 마음 놓을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 충분히 낙관적인 생각은 가질 수 있다는 거겠죠. 추세를 계속 살려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만약에 상승을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과거 데이터만 봤을 때 평균적으로 11% 정도 더 올랐다고 하니까 올 하반기도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솔직히 한국은 뭔가 긴가민가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미국 증시만큼은 더 강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또한 오르지 않더라도 연수익률이 마이너스로 가는 경우는 1929년 경제 대공황을 제외하고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데이터를 봤을 때 만약에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올해 올랐던 거를 전부 다 반납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진 않을 거라는 거겠죠. 어쨌든 데이터는 데이터일 뿐이겠지만 그래도 부정적인보다는 긍정적인 소식이 많은 게 좋겠죠. 앞으로 증시 더더더, 특히 한국 증시가 더더더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어제 테슬라 그리고 리비안 급등. 어제 테슬라는 7% 상승하면서 역시 테슬라야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 와중에 리비안 또 무려 17%나 급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서는 야, 테슬라가 오르니까 리비안 또 뛰네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덩달아 오른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완벽하게 그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리비안 또 생산 실적을 공개를 했는데 예상보다 좋게 나왔다고 하며,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올라가는 걸 나타냈다고 합니다. 자, 전기차 그리고 2차 전지는 항상 실적 시즌마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혹시나 한두 달 뒤에 우리나라 2차 전지가 조금 더 조정을 받는다면은 3분기 실적 시즌이 될 때쯤 그때 매수해볼까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실적이 진짜 괴물 같은 섹터라는 거겠죠. 다음입니다. 중국도 통제한다. 미국이 반도체 수출 통제를 강화하자 중국도 우리도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며
8월 1일부터 금속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번에 통제하는 게 뭔가 봤더니 갈륨, 그리고 어르신들이 많이 좋아하는 그거죠. 게르마늄. 요 녀석들을 당국의 허가를 받고 해외 구매자에 대해 보고해야 수출이 가능하게 바꾼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통제한다는 거겠죠. 참고로 중국은 갈륨과 게르마늄의 생산량의 80%를 담당하고 있을 정도로 중국 없이는 분명 힘든 상황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게르마늄은 우리가 보통 하고 다니는 그 팔찌 말고 어디다 쓰나 봤더니 적외선 카메라 렌즈에 필요한 금속이며, 갈륨은 발광 다이오드, 직접 회로, 태양광 패널을 위한 광전지 패널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차세대 전력 반도체 소재 중 하나인 산화 갈륨 그리고 지라 갈륨도 통제 목록에 포함되어서 업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히토류 관련주가 나름 좋은 흐름을 나타냈는데, 하지만 엄청나게 강한 모습을 나타내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 와중에 미국과 중국은 친해지려고 나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옐런 재무부 장관이 오는 6일부터 9일까지 중국을 방문한다고 하는데요. 이번 방중으로 인해 미중 관계가 좋아질 수 있을지, 그리고 여기서는 어떤 협의가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고 합니다. 자, 다만 걱정은 많다고 합니다. 일단 미국은 지속적으로 첨단 기술에 관련해서는 중국을 때릴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급속도로 친해지기는 당연히 어렵다고 하고요.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있다는 게 중요하겠죠. 우리 증시에게만 큰 영향 없이 사이좋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중국, 한중일 다시 손잡자. 갑자기 중국이 왜 이럴까라는 생각이 들죠. 왕이 중앙정치국 위원이 한중일 3국 간 협력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올해 초부터 미뤘던 한중일 3국 정상회의 기대감도 하반기에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중국에서 뭐라고 했는가 봤더니, 비바람이 지나가면 햇빛이 찾아오듯 뭔가 좀 긍정적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한중일 3국,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중일한. 어쨌든 이 3국은 반드시 기회를 잡고 손잡고 나아가 세 나라와 지역에 더 많은 공헌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네요. 과연 앞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한중일 이 세 나라가 잘 지낼 수 있을지 보도록 하고, 그나저나 살짝 기분이 나쁜 게 뭐야,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일본을 많이 싫어하지 않나, 근데 왜 한국이 세 번째인가 라는 생각도 드네요. 다음입니다. 중국이 이럴 만한 이유가 있네. 지금 중국의 사정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가 내놓은 부양책이 힘없이 소모되는 모습이라고 하며, 최근 나오는 경제지표가 나쁘게 나오는 등 안 좋은 성적표만 맨날 받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 글로벌 은행은 중국의 목표 주가를 낮추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외국인 또한 중국에서 순매수를 줄여나가는 모습 나타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보니까 최근 중국이 외교에 좀 신경 쓰는 이유가 이런 것도 있겠구나, 결국 경제 때문이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카카오 진짜 난리 났습니다. 카카오페이뿐만 아니라 카카오 게임즈 등등 전부 다 내리막길을 맨날 걷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카카오페이에서 또 악재가 터졌습니다. 자, 카카오페이가 VPN 업체인 나이스 정보통신으로부터 불법 지원금을 수수했다, 이런 의혹이 나오며 카카오페이 본사가 압수수색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카카오페이 무려 4.8%나 급락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나저나 이 지원금을 수수했다는 게 뭔가 봤더니, 금감원에 따르면 카카오페이가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 모집을 위해서 나이스 정보통신의 업무를 맡겼는데, 이 모집 대행비를 카카오페이가 아니라 나이스 정보통신이 지급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식이 오늘 카카오페이와 나이스 정보통신 주가 둘 다 4% 정도 하락을 했는데, 안 그래도 카카오 상태가 안 좋은데 이러한 악재까지 나와서 주주분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엔비디아, 삼성전자 협업. 자, 엔비디아가 삼성전자 파운드리에게 AI용 GPU를 일부 맡기기 위해 협의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결국 이런 걸 봤을 때 AI발 호재 한국에도 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다만 중요한 거는 계약을 하더라도 TSMC가 쳐내지 못하는 물량을, 그 물량을 삼전이 받아오는 거기 때문에 여전히 AI 시장 주도권은 좀 없구나, 우리나라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몇 년 지나서는 TSMC를 확실하게 넘어서는 그러한 삼전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시절이 오면은 10만 전자는 그냥 훌쩍 뛰어넘은 그런 가격을 가지고 있겠죠. 다음입니다. 신속 주유비를 아시나요? 진짜 개인적으로 기가 막힌 소식이었는데요. 한 주유소에서 신속 주유비라는 금액을 부과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유소에서 이런 정책을 가진다고 우리가 욕할 권리는 없겠죠. 그냥 비싸면 안 가면 되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는 기름을 넣을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어플로 찾아보고 가장 싼 데를 고른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한 소비자가 어플을 딱 보니까 야, 다른 데보다 60원이나 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가서 기름을 넣고 나서 봤더니 직원이 주유를 직접 해주고 계산서를 줬는데 거기다 2,000원이 플러스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뭔가 봤더니 바로 신속주유비, 주유 넣어주는데 2,000원을 받는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은 꼼수라고도 충분히 말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은 선택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내가 넣을게요 라고 말을 해도 일단 듣기로는 직접 넣는 건 안 된다, 무조건 이거를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UAM 기대감이 나옵니다. 지난주부터 UAM 기대감이 슬슬 나오고 있고, 이번에는 비행 전기차 모델 A가 미국으로부터 시험 비행을 승인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이는 바로 이게 모델 A라고 하는데 뭔가 좀 특이하게 생겼죠. 자동차처럼 생겼습니다. 타이어가 이렇게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사람이 타는 곳이 있죠.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를 시험 비행을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모델 A를 만든 기업이 어딘가 봤더니 알레프 에어로노틱스, 이러한 기업인데,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모델 A라는 기업이 테슬라가 떠올라서 한번 찾아봤더니 이 기업이 스페이스X의 지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야, 진짜 요즘 뭐 획기적인 기술, 새로운 기술하면은 무조건 머스크가 끼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어쨌든 이러한 비행 전기차 모델 A가 미국으로부터 시험 비행 승인을 받았다고 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름이 좀 특이합니다. 이때까지는 그냥 UAM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거는 비행 전기차라는 이름으로 불린다고 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타이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맞습니다. 땅에서도 주행이 가능하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면 공중에도 뜰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25년까지 출시가 목표라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인바. 자, 기아에서 배터리 구독 서비스 실증에 곧 나선다고 합니다. 24년 하반기 출시가 목적이라고 한데요. 그나저나 이걸 하면은 뭐가 좋은지 한번 봤더니, 자, 배터리 구독 서비스는 차값에서 배터리가 많이 비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배터리 값을 빼고 차값만 결제하게 만든 다음 배터리 가격은 매월 구독료를 내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지금 우리가 전기차를 살 때 비싸서 못 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격이 싸 보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죠. 자, 그런데 저 기르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결국 그게 근데 할부잖아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당연히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만들진 않겠죠. 완성차 업계가 손해보는 짓을 할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완성차 업계가 아니라 돈을 버는 게 목적인 기업이 손해볼 짓을 할 필요는 전혀 없겠죠. 어쨌든 앞으로 한 몇 년 정도 지나면은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가 대세로 자리 잡을 걸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또 새로운 차 선보인다. 현대 기아차가 글로벌에서 올해의 전기차로 인정받으며 입지를 굳히는 가운데 이제 고성능 전기차도 선보인다고 합니다. 현대차는 오는 13일 영국에서 열리는 굿우드 페스티벌 오브 스피드에서 아이오닉 5N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참고로 N은 현대차의 고성능 서브 브랜드죠. BMW의 M이나 벤츠의 AMG 같은 것으로 이번 아이오닉 5N은 최초의 전기차 N 시리즈라고 합니다. 게다가 기아는 준대형급 전기 스포츠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며, 스팅어 기억나시죠? 그 차의 전기차 후속 모델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제네시스까지 고성능 전기차도 준비하고 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애플 비전 프로 생산 목표 하향. 뭐야, 벌써 망했어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고, 비전 프로 헤드셋이 워낙 복잡해서 제조업체들이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비전 프로 40만 대 미만 생산으로 목표치를 내렸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디가 문제인가 봤더니 바로 얇은 화면입니다. 앞쪽에 보이는 이 글래스 있죠? 이 얇은 화면이 너무나 복잡해서 만들기가 가장 어렵다고 하며, 그리고 어렵다 보니까 열심히 만들어 봐야 수율이 매우 낮아서 애플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눈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거는 원이 가장 부족하죠. 이제 겨우 비전 프로 1이기 때문에 이미 애플은 2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번 2에서는 삼성 디플과 LG 디플 이쪽이랑 협력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하는 물가 둔화 나타나는 중. 한국은행은 지난달 2%대로 낮아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이번 달까지 둔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뭔가 우리가 좀 느끼고 있죠. 작년에서 올해 초까지는 진짜 자고 나면은 물가가 오른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멈춘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하네요. 다시 다음 달부터는 상승하기 시작해 연말에는 3% 내외의 물가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국제유가, 경기 흐름, 공공요금 조정 등
이러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하네요. 자, 인플레라는 게 진짜 무섭다는 걸 요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치킨을 시켜도 그냥 2만원이 넘고 밖에서 밥을 사 먹을 때 한 8,000원에 사 먹으면은 야 싸게 먹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러한 물가 상승률에 비례해서 우리의 벌이도 좀 좋아져야 되는데 꼭꼭꼭 경기가 좋아져서 기르분들이 버는 거 그리고 또 주식 때문에 버는 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미국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통과. JP모건 체이스가 분기 배당금을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 웰스파고도 마찬가지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갑자기 미국은행이 왜 이러나 봤더니 연준이 은행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을 했는데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잘 버틸 것으로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러자 미국 은행들 동시에 배당을 올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은 야 역시 미국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야 혹시 모르니까 우리 좀 돈 들고 있을게 이렇게 말을 해도 아무도 말 못하는데 그런데 미국은 그냥 선제적으로 올리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또한 올해 초 중소형 은행이 난리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증시가 출렁출렁 했지만 그런데 은행은 이러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한 거 봤을 때 더 이상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미국 경기 침체는 내년 초. 경기 침체 전망은 계속 존재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에 온다라는 의견이 정말 많았지만 최근에는 낙관적으로 바뀐 거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 초로 미뤄지고 있어요. 그만큼 최근 들어 미국 경제가 야 이거 이렇게 좋아도 되는 거야 이거 왜 좋은 거야 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인데요. 자, 개인적으로 어떤 식으로 올라갈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정확하게 맞추는 거는 엄청나게 공부하신 그런 분들이 맞추는 거겠죠. 그런데 저 기리스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올해 말이든 내년 초든 변하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태풍이 곧 옵니다 라고 일기예보가 나오고 있는데 그때는 설령 쨍쨍 하더라도 캠핑을 우리가 절대 갈 필요는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 연말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이제 현금 비중을 조금 가지고 있으면서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EU 흑해 협정 위에 러시아 제재 완화 검토. EU가 우크라 흑해 곡물 협정을 위해서 러시아가 원하는 은행 제재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흑해 곡물 협정이 또다시 추가 연장을 놓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러시아는 더 이상 협정이 없다. 너희 내 말 안 들어주면 그냥 이거 끝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EU는 러시아 은행을 제재 완화하려는 모습을 현재 보여준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